경제 자기관리 전문 채널 임철순 TV. 안녕하십니까? 임철순 TV의 임철순입니다. 그리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멋진 고대 문명을 소유했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되시나요? 관광지로 유명했던 그리스 경제가 몰락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때는 세계 1, 2위 경제 성장률이었고 5% 이상의 고성장률을 기록한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금의 현황을 보면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1980년대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밖에 안 되었던 건실했던 나라가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200% 가까이 치솟았고 세 차례의 금융 구제를 받아들였고 한때 연금이 소득의 95%까지 주던 나라라고 사람들에게 언급되었던 그리스는 이제 70% 연금 삭감과 계속되는 긴축 경영 속에서 국민들은 다시금 확대 재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한국보다 1인당 GNP가 높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한국의 70%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계속되는 경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베네수엘라보다 한국과 더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현재의 사정은 현지인이 아니면 외부에서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부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현지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마치고 기자 생활을 하던 한국경제신문의 고윤석 기자는 2019년 8월 월간 조선에다 그리스의 재정 몰락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그리스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에 오래 살았던 교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뿌리 깊게 국민들에게 내린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에 불과했고 성장 등 모든 면에서 건실했던 그리스는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드레아스 파판드레우라는 사람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줘라는 그의 지시 속에 각종 포퓰리즘과 무상의료, 무상진료, 오전 9시까지 모든 대중교통 지원과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재까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국민들은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았고 그의 인기는 정말 높았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회당은 그리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경제 구석구석을 망쳐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금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던 임금 대비 95% 수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의 모토로 공무원들은 오후 3시 30분부터 여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노동자 정책을 받아들여서 해고를 어렵게 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기업들은 해외로 가거나 산업의 다양성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민간적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공무원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정부의 규모를 확장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스는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서 공무원 천국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구 4명당 1명이 공무원이라고 말도 합니다. 개인이 내는 월세까지도 국가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스가 꿈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판드레우 전 정권 50년간 세계 1, 2위 경제성장국이었던 그리스는 그가 집권한 이후 8년간 평균 1.5% 성장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지에서도 무상의료를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를 받고 싶어도 간단한 진료조차 몇 날을 기다리기가 일쑤였고 수술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돼서 그리스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2010년부터 2015년 세 차례의 IMF와 EU 등에 의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약 342조 규모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의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고 GDP 대비 국가부채, 마이너스 성장 지속 등 모든 여건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도 농업과 관광업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미래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 번 복지를 맛본 사람들은 연금 70% 삭감 등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자 견디지 못하여서 다시 확대 재정을 외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로존 탈퇴와 지급 불능을 선언하자고 하면서 더욱 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의 몰락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고 자신이 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대신 지불해주는 시스템으로 지속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미래 세대에게 돌이키기 힘든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경기가 추락하여 경기 위기가 왔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